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거는 기본 문법을 익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이대로 외워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었고, 영어나 수학하고 거의 똑같으니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 하는 거는 좀 기계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랩 03-03부터 랩 03-07은 소스 코드를 돌려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컴퓨터 뒷면에 있는 거인지라.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풀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variable이라는 얘기, 변수란 얘기들은 했는데, 이 variable, 즉 변수와 관련된 얘기들 중에서 특이하게 local variable, global variable이라고 앞에 글자가 붙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local variable, global variable.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특이한 단어인 pass by value, 뭐 recursion, reference variable, pass by reference라는 얘기들을 할 텐데,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드에 집중하고 키보드 위에서 타이핑할 일 별로 없으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영상도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해해야 돼. 오늘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게 되면 샤맨클러드 아이언스트림 그래가지고 입출력을 하나 보네. 스탠다드와 관련된 함수를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실행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인티저 메인이 있어서 실행을 하는데 인티저 x가 변수가 주어져 있네. 정수값을 갖는 x 변수인데 이제 10을 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cout이 있어. 그래서 01 하고 이제 화면에 뿌린 다음에 x 값을 출력을 하면은 여기서 x가 10이니까 10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지. 오늘은 줄 바꿨고, 그 다음에 make doubl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변수 x를 주네. 현재 x는 10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결과를 리턴을 받나봐. 그래서 x가 돌아오고, 그냥 일단 무시하고 아래로 달려보면 0, 2 그러고는 x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게 있어요. make double 함수가 실행이 돼가지고 결과값이 돌아오면 그거를 출력하나 보네. 그쵸? 자, 근데 위로 올라가 보자고요. make double이라는 함수가 진짜 있네. 정수값을 돌려주고 input 파라미터로 하나로 봤는데 정수네. 그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변수 정수 타입의 변수 x가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쵸? 이름이 똑같네.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cout하고 03 한 다음에 x값을 출력을 해요. 여기서 10 출력된 거는 알겠어. 그럼 여기를 가보자고. 이게 결과인데 x에다가 10 주고 바로 출력을 하면 x는 01 하고 10이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02는 한참 뒤니까는 make double 함수에다가 변수 x를 줬어요. 그러면 x값이 10인 게 요 파람에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10인 값을 여기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변수 또 만들었어. 인티저 x 바로 출력했어요. 03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가게 되면 03으로 되어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써 있죠.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보는 것과 같이 오프닝 브레이스가 열리고 클로징 브레이스가 닫힌 이 메인이란 함수 안에 있는 이 x와 이 make double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 끝나는데 여기 있는 x는 전혀 상관없는 애예요. 여기는 경희대학교의 이성원이고 여기는 뭐 성균관대학교의 이성원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 따라서 make double에서 x가 존재를 하지만 이 x는 이 x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출력을 하면 어떠한 값도 준 적이 없으니까 이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x 변수를 만들었지만 어떠한 초기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쓰레기라고 불러요.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x가 컴퓨터의 램에 있을 건데 램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지워지고 실행이 되고 지워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램의 어디 일부를 얘는 x라고 불렀는데 그 전에 실행됐던 애가 이상한 값을 썼던 게 있었던 거지. 그걸 그대로 출력한 거고 우리 이거를 쓰레기라고 불러요. 강조하는 거 이쪽에 있는 함수 안에 있는 이 x는 다른 함수에 있는 x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가 출력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x는 8원. 그러면 8함이 10이니까 이제서야 여기 만들어진 x에게 10의 값을 준 거죠.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공사하고 10을 출력을 하는데 8함이 10이니까 10의 값을 x에 줬으니 이 x는 결국은 공사하고 10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결과값으로 돌려줄 때 8원 곱하기 2니까 10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2 곱하기 10이니까 결국은 출력값을 make double해서 x에 20을 준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메인 함수 안에 이 x는 이 컴퓨터 공간 메인 함수 안에 있는 a의 x인 거고 요 다른 함수 안에 있는 이 x는 이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있는 x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메모리 A라고 얘기를 했는데 make 더블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x인 거고 여기는 사람이 봤을 때 x니까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게 메인 함수의 메모리 공간에 있는 x예요. 전혀 다르다.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은 이름이 함수 간에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다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기 줄을 쫙 긁게. 함수는 남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 함수 남이 만들 수 있고 이 함수 남이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x라는 변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알게 뭐야. 우리는 뭘 얘기했었나? 남의 펑션을 갖다 쓸 때에는 그냥 함수의 이름과 인풋 파라미터의 개수 및 타입, 출력 파라미터의 개수가 있는 디클레어 부분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 심지어 인풋 파라미터의 이름도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쓰는 입장에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이 만든 함수 안에 변수 이름이 내가 만든 함수 안에 변수 이름하고 같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이름은 이렇게 중복이 될지언정 이 함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와 이 함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이 함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과 이 함수가 차지하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다른 함수 안에 있는 이름이 똑같은 애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나고 사라지는 구간도 달라. 심지어 태어나고 사라지는 구간도 다른데 지난번에 우리가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함수 한 번 호출하고 함수 두 번 호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하고 연관져서 얘기를 하면 자, 인티저 메인 함수가 있을 때 이 인티저 메인 함수 바로 밑에 있는 이 정수 x 얘는 언제 만들어지느냐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만들어져요.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없어지겠지. 그쵸? 항상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시메트릭해. 시작할 때 생겼으면 끝날 때 없어져요. 그쵸? 그럼 이 함수는 얘가 호출하기 전까지는 그냥 존재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실행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make double 함수가 어디서 실행이 되느냐?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실행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실행될 때 일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make double 함수 안에 있는 x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 메인 함수 안에 있는 x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때 만들어지고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없어질 거예요. 똑같이 make 더블 안에 있는 이 x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make 더블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지고 끝나면 없어져요. 따라서 여기서 실행이 돼서 만들어지는 얘가 여기서 실행이 돼서 얘 만들어지는 얘하고 뭐 다시 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착각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는 이거 남이 만든 건데 입력해라 이름도 중복될지 몰라서 지워버리는 마당에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의 이름이 같은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 심지어 태어나는 것도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에 그때 실행이 처음 만들어져서 끝날 때 없어지고 make double 함수가 실행일 때 생겨가지고 끝날 때 없어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것이다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손 번쩍 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자, 그래서 하나의 슬라이드를 좀 복잡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강제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줄 한 줄 쓴 거야. 한 줄 한 줄.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소스 코드인데 여기다가는 이제 뭘 했냐면 얘를 그냥 x라고 바라보지 말고 뒤에 함수 이름을 쓰면 이름 자체가 다른 게 좀 보이죠? x at main, x at make double. 다시 한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쓰여져요. 함수 이름 앞에 쓰고 변수 이름 뒤에 써서. 이건 한 줄 한 줄 실행한 건데 최초 13번 줄이 실행이 되겠죠. 인티저 x는 10이라는 거를 실행하면 결국은 메인 함수에 있는 x 변수를 생성하고 거기다 10값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라인이 14번인데 결국은 cout으로 x값을 출력한다는 건 14번으로 돌아가면 메인 함수의 x값 현재 10을 가지고 있는 거를 출력을 하는 행위가 되겠죠. 세 번째로 15번에 make 더블 함수를 실행하면서 x값을 주는데 나중에 결과값을 x를 취한다는 건 15를 일단 실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메인 함수의 x에 들어가 있는 값 10을 make 더블 함수에게 전달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로 왔으니까 03번으로 와서 결국은 10이라는 값을 여기 있는 것처럼 10이라는 값을 make 더블 함수의 패러미터에게 집어넣은 거고, 그러면 5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서야 make 더블 함수의 x가 생성된 거예요. 얘하고 이런 식으로 펼치면 이름도 다르죠. 생성 시기도 달라요. 그리고 나서 아무 값도 안 줬으니 06번에 make 더블에 있는 x값을 출력해봐야 06번에 make 더블에 있는 x값을 출력해봐야 값이 없으니까 개배지. 이걸 쓰레기라고 불러요. 그걸 뭐 숫자가 뭐가 쓰여져 있는지 의미가 없어. 7번에 가면은 다시 패럼에 있는 값을 x에 줬는데 7을 이거를 길게 쓰면 make 더블에 있는 패럼 이 변수의 값, 즉 10을 make 더블에 있는 x에게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8번에 내려오면은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make 더블에 x값을 출력하는데 10이 나왔겠지. 9번에 가면은 패럼인데 9번에 가면 make 더블의 패럼에다가 10이 있는 값인 거니까 2를 곱했으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10번 줄에 가면 make 더블 함수가 끝나니까 10번 줄에서 make 더블의 x와 make 더블의 패럼도 같이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바이바이.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20이 돌아오는 부분이 다시 15니까 보는 것처럼 make 더블의 패럼에 10값이 이제 곱해져 가지고 돌아온 걸 메인에 있는 x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 make 더블에 있는 x값을 이거 잘못됐다. 오타 메인 넣어야지. 저런 게 틀리면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릴 거 아니야. 7p에 16을 exit make main. 16번째 줄은 이제 make 더블 따위는 사라졌어요. 결국은 print x의 main 20값 출력, 그 다음에 main에 있는 x가 사라진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C++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메모리 얘기를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이름은 다른 함수에 있는 변수 이름하고 충돌해도 상관없어. 안 그러면 어떻게 막 15만 라인, 100만 라인짜리 소프트웨어를 짜는데 변수 이름이 똑같은 게 쓰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잊지 말고. 그래서 방금 우리는 뭘 했느냐면 x는 make 더블 안에 있고 ex는 main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어도 다르다. 왜 그러느냐? 이 x는 로컬리 의미가 있다. 그 로컬은 뭔데? 본인이 속해 있는 함수. 그래서 함수 안에 있는 이런 변수를 우리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컬 베리어블. 그래서 제목이 로컬 베리어블이야. 로컬 베리어블.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길게 쓰면 돼요. 함수 이름을 뒤에 쓰고 그 앞에 변수 이름을 쓰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들었는데 함수가 생긴지라 똑같은 변수 이름이 여기저기도 쓰이니 함수 안에는 똑같은 이름을 써도 된다. 그래서 베리어블 앞에 로컬 베리어블을 가리친 거고, 두 번째, 변수가 꼭 함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어도 되느냐? 바깥에.
그러면은 어느 함수에도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 실행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요. 애시당초 메인이 호출되기 전에 만들고 이 지점 밑으로는 이 다 x를 혼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혼용해서. 자, 그렇게 되는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 경희대학교에 이성원 교수도 있고 성균관대에 이성원 교수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성원 교수에게 면담을 하세요. 그러면 성대 갈 거야? 아니잖아요. 경희대 오겠죠. 즉 무슨 일이냐면 로컬 베리어블끼리는 똑같은 이름 써도 돼. 근데 문제 바깥에 또 있어. 이건 로컬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느냐? 이 소스 코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애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일까요?가 문제인데 무슨 관계일까요? 결론은 단순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x가 있어. 이성원이 있는데 여기 이성원이 있고 여기 이성원이 있는데 경희대 안에서 이성원 교수가 먼저겠지. 즉 요주를 바로 보면 되는데 글로벌 베리어블에 x가 있고 로컬에 x가 있는 경우 07번에서 이 x는 무엇이냐? 로컬 베리어블에 똑같은 애가 있으면 로컬 베리어블을 우선 접근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06번 라인에 make 더블 해가지고 make 더블 x를 만드는데 07번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진 07번 이후에는 make 더블에 있는 x를 먼저 참조해요. 그래서 리얼리스트야. 이런 일을 실제로 하나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여기저기 쓴다는 행위는 무척 더러운 행위인데 이해는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지를 말아 애시당초. x, y, z 따위의 변수는 8주차 수업이 지나가면 제발 좀 쓰지 마요.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그럼 기분 나쁘잖아. 이 사랑스러운 변수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어쨌든 헷갈릴 수 있으니 그리고 2명 이상의 사람이 작업을 하면 변수 이름을 똑같이 줄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인티저 글로벌 베리어블 x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냐? 보는 것과 같이 아예 처음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로 지금 한 거예요. 시작되자마자.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일부 상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색칠했는데 크리에이티드 되고 터미네이티드 되는데 중간에 쓰이진 않잖아. 왜 그러느냐? 모두 다 x가 있어가지고 쓰이는 부분이 뒤에 있지. 자, 그러면은 그냥 헷갈릴지 모르니까 실행해 봅시다. 실행.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여기 03번으로 먼저 나온 건 뭐냐? 메인 함수로 가기 전에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묵시적인 룰이 있어. 글로벌이 있어? 그럼 글로벌부터 먼저 만들어. 그리고 메인을 실행해.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시퀀스를 보면은 바로 03에 글로벌하게 있는 x를 생성해요. 그리고 10 값을 줄 거야. 그 다음에 글로벌이 더 이상 없잖아. 그럼 이제 점프를 해야지. 어디로? 원래 하던 대로. 자, 메인 함수로 왔어요. 12번으로. 이거 뭐 실행할 필요 별로 없고 여기 뭐 별거 보여줄 거 없으니 바로 14번. 자, 여기는 좀 달라. 왜 그러느냐? 아까는 인티저 구문이 있었는데 x가 없죠. 얘는 따라서 로컬 베리어블 x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cout하고 01 한 다음에 x네. 여기 x니까는 줄이 가까운 ex를 간다가 아니고 얘네 영토와 얘네 영토는 달라요. 그래서 메인 영토가 있고 make 더블 영토가 있으면 제일 위는 얘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가까워요. 그렇지? 로컬이 없으면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x는 뭐냐? 14번에 설명해 있는 것처럼 글로벌에 있는 x 값을 출력을 해요. x가 10이니까 10을 출력하는 거지. 그 다음에 make 더블을 호출하네. 오케이. x는 2x 값을 쓰는 거예요. 10이니까 20이 카피가 돼. 그래서 15에 가면 글로벌 x에 있는 값 10을 make 더블에게 복사를 해요. 여기서 10을 받은 거지. 그치?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make 더블의 패러미터에 10을 복사를 하고 2줄에 오면
이제서야 make 더블의 x가 만들어진 거죠. 아까하고 똑같아. 초기화를 안 했고 7번에서 출력해봐야 쓰레기가 나오고 08번에서 파라미터 값은 10인데 여기 x를 주면 로컬 베리어블 x가 있으니까 굳이 안 올라가요. 본인의 로컬 베리어블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하고 x를 출력하면 똑같아. 로컬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가. 그래서 9번을 보면 make 더블에 x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 10번에 가서 파라미터에 곱하기 1을 하는 건 아까하고 똑같이 20을 만드는 거고 결과값을 받아서 15에서 x에다가 15번째 라인에서 결국은 결과값 20을 x에 넣는데 얘는 로컬이 없잖아. 결국은 15는 여기 있는 것처럼 make 글로벌에 있는 x에다가 결과값 20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16번에 출력을 하면 내가 16번 줄마다 오타를 냈구나. 이거는 글로벌인 거예요. 오타. 헷갈리지 않게 내가 오늘 집에 가자마자 수정해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로컬 베리어블의 미닝 함수 안에 변수 이름이 똑같다. 상관없어요. 다른 함수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수 없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고 우리 집에 순위가 있고 옆집에 순위가 있을 뿐이야. 뭐 둘은 상관이 없잖아.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함수 안에 있는 걸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는 것과 같이 함수는 이 위에서 선언할 수도 있다. 이걸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로컬 베리어블의 이름하고 글로벌 베리어블의 이름이 충돌한다. 그러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순위가 집 밖에 있는 순위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있는 순위를 사용을 하는 거지. 이해해야 되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많이들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랩 03부터 07은 헷갈릴 수 있는 코드들을 직접 한 번씩 실행해서 이해해 볼 거. 그러기 위해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볼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베리어블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없어집니까? 프로그램이 최초 실행됐을 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때 없어진다 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아까하고 똑같이 나와 있고 03번에 개배식 값이 여기에서 나타난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아. 로컬 베리어블이 있고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이거는 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카피. 계속 카피. 이 값을 저기에게 카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 언어의 기본 동작 메커니즘 A is B 그러면 B 값을 A로 카피.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make 더블 X 그러면 계속 뭐라 그랬어? 이 X에 있는 값 10을 파라미터 변수로 카피했잖아요. 그러면 친구의 책을 카피했어요. 그러면은 카피한 책에다 낙서를 하면은 복사했었던 그 원본에 친구 책에 막 낙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C++의 기본 동작은 카피예요. 카피하는 거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15번의 make 더블 함수에 로컬 베리어블 x의 값을 주고 실행을 하면 make 더블 함수의 인풋 패러미터에 있는 파람이라는 애에게 x가 가지고 있는 값 10을 카피하는 거고 그래서 make 더블의 파람이라는 변수에게 기본적으로 10 값을 이게 나오냐? 03으로 가자. make 더블의 파람 변수에게 10 값을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자, 이거를 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다 칩시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인크리멘트의 파람 변수 이름도 x로 잡았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도 x가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EX하고 EX는 사람이 봤을 때 헷갈릴 뿐이지 기계가 봤을 때 메인의 우리 집의 철수하고 옆집의 철수인 거예요.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사람이 본인이 헷갈리기 때문에 에러를 내요. 본인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럼 뭐 하느냐? 인티저 메인 함수에 실행을 시켜보면 인티저 x에다 5값을 줬네. 이거는 메인 함수 안에서 의미만 있는 정수 x에게 5값을 줬고 출력을 했어. 스탠다드 Cout으로 해가지고 before increment 이제 값을 증가시키려나 봐. 그리고 x값을 출력을 하니 당연히 5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increment하고 x를 줬어. 이 x는 여기에 있는 x지. 로컬이고 글로벌도 없으니까. 결국은 increment하고 여기 숫자가 5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increment 5를 실행을 했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 1로 왔겠지. 재수 없이 여기도 x고 여기도 x지만 상관없다고 그랬어. 여기는 경희대 철수고 이거는 성대 철수니까 결국은 이 x의 5의 값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카피 됐어요. 카피. 이게 헷갈리면 그냥 x로 보지 말고 x at main이고 x at increment예요. 가장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거를 일일이 타이핑할 거야. 귀찮아도. 교수도 타이핑하는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래도 넣어주긴 해줘야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나왔어. 스탠다드 Cout에서 beginning execution of increment. 여기서 increment를 한번 하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뿔뿔하기 전에 x값을 출력을 했으니 5를 복사해서 줬으니까 x는 당연히 현재 5고 여기는 5가 출력이 되겠죠. x 뿔뿔했어. 그러면 한 줄에서 다른 연산자하고 상관없이 x 뿔뿔했으니까 5 더하기 1은 6이죠. 얘가 6이 된 거야. 성대에 있는 x가 6이 된 거예요. 경희대에 있는 x하고 상관없어. 자, 그리고 출력을 했어. 스탠다드 Cout하고 x의 값을 증가시키는 걸 실행을 했으니 출력을 하면 당연히 얘는 6. 길게 얘기하면 x at increment는 1뿔뿔 했기 때문에 6. 실행이 끝났어. 리턴 값이 없어. 그래서 void야. 그쵸? 그치? 성대에 있는 x는 뭐가 하나 증가했나 봐. 근데 경희대 쪽으로는 아무런 뭐 연락이 없네.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시켰는데 뭔가 가져오지를 않은 상황에서 그냥 또다시 x를 실행해봤어요. x를 출력해봤어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애가 1cm 큰 거지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출력을 하면 5 그대로 나와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고 소스 코드를 보여준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 단순한 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헷갈려 하는 게 정상이어서 그래. 헷갈려 하는 게.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로컬 베리어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이름이 같은들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헷갈리면 변수 이름 뒤에 함수 이름을 붙여 쓰는 법을 하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교훈을 느낄 수 있잖아. 내가 리턴 구문을 꼭 받아서 이 경우에 증가한 6값을 리턴으로 받아서 결국은 그 값으로 내가 x를 엎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다른 방식은 없나요? 왜? 결과값이 하나라는 법은 없잖아. 결과값이 2개 이상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이름이 같았을 때에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리턴 값이 2개 이상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를 위해서 입력 패러미터 같지만 사실상 출력 패러미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요 단어가 있어. 리커션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 회귀 뭐 이런 거에서 회귀동이 아니고 회귀. 되게 헷갈리는 단어인데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돼. 알아두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짤 일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짜면 되는데 로컬 베리어블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 로컬 베리어블이.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시험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로컬 베리어블의 확장판이야. 확장판. 뭐냐 하면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뭐 굳이 이과가 아니더라도 문과들도 예전에 좀 배웠을 텐데 3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n 팩토리얼 그러면
n 곱하기 n-1, n-2 그래서 쭉 가서 곱하기 1. 이거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결국은 이걸 줄이면 n 팩토리얼은 즉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잖아. 팩토리얼은 팩토리얼을 본인이 불러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팩토리얼인데 또 팩토리얼을 수식에 집어넣는 행위, 이런 거 우리는 리커시브하다고 부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fx가 fx를 또 부르는 거지. 팩토리얼은 f4를 했더니 4 곱하기 f3을 한 거잖아. 그래서 함수가 본인을 부르는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그러면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해. 근데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 헷갈릴 수 있어서. 로컬 베리어블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여질 건데, 함수가 실행이 되면 만들어지고 이 함수가 끝나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함수가 메이크 더블이 본인의 실행 안에서 메이크 더블을 실행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본인이 본인을 부르면. 착각하면 안 돼. 얘가 만들어져서 이 x는 여기서 없어지겠죠. 근데 중간에 g가 또 메이크 더블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메이크 더블을 컷 앤드 패스트해서 옆에 붙인 후 메이크 더블에서 x를 만들어서 또 메이크 더블을 부르면 그 메이크 더블로 가는 거예요. 안 끝났잖아. 옆으로 가서 실행하고 결과가 돌아오면 가지고 또 없어지는 거지. 본인이 본인을 부르실 때의 로컬 베리어블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불렀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불렀을 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또 다른 본인을 불렀으니 메이크 더블이 실행되다가 그 옆으로 가는 거고, 그거를 그림으로 부르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잠깐만 있죠? 이건 내 올드 버전이고, 그래서 구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는 제대로 된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을 넣어놨어요. 이게 제대로 된 여러분들 강의 노트. 드롭박스에 있는 자료 전부 다 지웠어요. 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메인 함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탠다드 시아웃하고 4개의 줄이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여기는 0팩토리얼, 1팩토리얼, 6팩토리얼, 10팩토리얼을 계산하고 있어요. 위에 거 다 잊어버려요. 0하고 1하고 10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 집중할 거냐면 요거 6팩토리얼 계산, 6팩토리얼을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팩토리얼 함수에 6을 주는 걸로 이제 실행이 됐어. 그러면 코드를 보자고. 팩토리얼 함수가 있네. 그렇죠? 보게 되면은 인티저 n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정수값을 하나 받네.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배운 거는 그냥 충분히 따라하면 돼. 모르는 내용 없으니까. n이 0이면 1값을 리턴해요. n이 0이 아니면 지금 본인 n값에다가 팩토리얼 4면 어떻게 한다?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잖아. 그렇죠?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여기 n이 있으면 원래 팩토리얼 계산은 n이 주어지면은 원래 팩토리얼 자체가 수학에서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니까 똑같이 했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n 곱하기 다시 한번 함수를 부르는데 팩토리얼 n-1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1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팩토리얼 함수가 여러 번 호출이 되는데 이름이 똑같을 뿐이지 얘네는 다 다른 팩토리얼이에요. 다 다른 팩토리얼. 다 다른 팩토리얼. 다시 여기서 4를 줬는, 여기서 6을 줬어. 그래서 6이 와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6 곱하기 팩토리얼 5야. 그럼 다시 1로 가서 n이 5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리턴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끊임없이 돌려봐. 그러면 n이 0이 될 때까지 간 다음에 1값이 리턴이 돼. 그러면 6팩토리얼은 1일걸?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메인 함수에서 팩토리얼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로 6을 줬어요. 그러면 6을 주면 이게 똑같은 거를 한번 오른쪽에다 복사한 후 프로그램의 실행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팩토리얼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5야. 그러면 여기 팩토리얼 6이 있고 팩토리얼 5가 있죠. 근데 팩토리얼 5를 계산하려니 또 팩토리얼 4를 불렀어. 4, 팩토리얼 3, 2, 1. 그래서 결국은 팩토리얼 6, 5, 4, 3, 2, 1 이렇게 몇 개? 6개가 지금 있는 거고, 자 1로 갔으니 결국은 우리가 팩토리얼 1로 해서 한 바퀴 돌면 팩토리얼 0으로 다시 호출할 거잖아. 그쵸? 근데 팩토리얼 0이 되면 결국 1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면 지금 그리고 있는 게 팩토리얼 6에서 내려오다가 5로 가서 내려오다가 4로 가서 내려오다가 3으로 가서 내려오다가 2로 가서 내려오다가 1로 가서 내려오다가 결국은 0이 되면 뭐가 실행이 되느냐? 이제 리턴 시작이에요. 1리턴 하면서 팩토리얼 6으로 만들었었던 그 안에 있는 거 모두 지우고 다시 2 리턴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변수도 지워지고 3 돌아가면서 3 곱하기 2겠구만. 그러면서 팩토리얼 3에 있는 게 지워지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찍찍찍찍찍찍찍찍 갔으면 톱니바퀴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부른다는 건 팩토리얼 6이었는데 팩토리얼 5가 되면 다시 코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5, 4, 3, 2, 1 0이면 0이니까 1 리턴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함수가 본인을 부르면 팩토리얼 6이라는 얘가 있는 거고 또 본인을 부르면 팩토리얼 5가 있는 거고 팩토리얼 4가 있고 그 안에서 n들은 팩토리얼 6의 n, 팩토리얼 5의 n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가 본인을 부를 때에는 한번 불려진 애 외에 다른 애가 생긴다라고 봐야 돼. 함수는 불리면 그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그게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이 이런 식으로 리커션, 본인을 불렀을 때 헷갈리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커션, 즉 본인을 부르는 걸 실제로 짜요. 실제로 짜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결국은 팩토리얼 6은 6 곱하기 팩토리얼 5잖아. 이 안에 n이 있는 거고 다시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팩토리얼 5는 5 곱하기 팩토리얼 4, 팩토리얼 4는 4 곱하기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은 3 곱하기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은 1 곱하기 팩토리얼 제로, 팩토리얼 제로는 1.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팩토리얼 제로에 n이 없어지고 숫자 1이 리턴이 된 거고 이걸 이제 계산하니까 결국 팩토리얼 1이 없어지고 1이 나온 거고 팩토리얼 2가 이제 여기서 끝나니까 값이 계속 리턴이 720인 거예요. 따라서 n은 몇 개였느냐? n at 팩토리얼 6 하나, n at 팩토리얼 5 2,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팩토리얼 제로에 n까지 7개가 컴퓨터 메모리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는 거.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이 글로벌 베리어블이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 예제를 계속 설명한 거고 이거는 이해해야 된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2개 이상의 변수값을 돌려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값을 바꾸는 거. x하고 y를 주고 함수를 호출하면 큰 쪽을 앞쪽으로 놓는 거로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에 맞으면 이제 뒤집어져서 숫자가 나오는 거. 이런 게 스워핑이라고 얘기하죠. 스워핑. 그에 앞서 여러분들은 연산자를 배울 건데 되게 단순한 연산자예요. 연산자인데 뭐냐면 여기 앰퍼센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앞은 이해하라 그랬어요. 지금 보여주는 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외워.
자, 보게 되면은 인티저 x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딘가에 컴퓨터 메모리를 이제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든 거지 뭐. 근데 보게 되면은 인티저 이걸 만약에 지운다. 인티저 r을 만들고 그 다음에 x를 하면 모르겠는데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r에게 주는 거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타입 뒤에 이렇게 앰퍼센트를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엔드 기호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same memory, 즉 고기의 r과 x지 이 r은 사실상 컴퓨터 메모리의 x하고 똑같은 데를 똑같은 지점이에요.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aliasing이라고 부르는데 별명을 지어준 것뿐이야. 별명은. 그냥 컴퓨터 메모리가 실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x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r은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상의 x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과 r을 똑같이 표현한 거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r은 x의 별명이다. r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x다. 따라서 r에다 더하기 빼기를 하면 x에 더하기 빼기를 한 것과 똑같다 라는 문법이에요. 외워.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두 번째로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으면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두 개 이상의 결과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는 것과 같이 결국은 r이 x를 aliasing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r은 x의 별명이다. 별명이에요. 별명이니까 둘은 똑같은 거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면 돼. 인티저 x는 5야. x라는 정수가 있고 거기에 5값을 뒀어요. 인티저 y는 x야. 근데 그냥 인티저네. y가 정수고 이거의 의미는 x가 가지고 있는 값, 즉 5를 똑같이 y에게 준 거죠. x하고 y는 다른 거지. 헷갈리면 안 돼. 아, 그리고 저기 있다. 웬만하면 결석을 좀 안 하는 게 좋아.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 이렇게 훅 계단이 무너져요. 계단이 무너지니까 반드시 다음 수업을 올 때에는 실습 말고 이론인 경우에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고 와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결석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고 대부분 축제 때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 축제 때 동아리에서 뭔가를 해서 이론 수업을 못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급격히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걸 동영상은 내가 최대한 다음날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볼 수 있게 좀 해요. 동영상 올리고 있는 것도 이 구름에다가 지금 다 끼워 넣을게. 거기서 볼 수 있게.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인티저 x는 그냥 정수 x야. 지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 기억하면 돼. x에다 5 줬어. 인티저 y는 x는 정수 y야. x의 현재값 줬어. 5를 준 거죠. 자, 이제 등장했어. 인티저하고 그 다음에 앰퍼센드 한 다음에 r is x야. 이 얘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r이라는 애는 따로 존재하는 애가 아니고 x라는 변수의 별명이다. 별명으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을 하네. x, y, z를 출력을 해요. 그러면 예상 결과는 뭐겠어? 당연히 x가 5니까 5. 5를 y에다 줬으니까 y도 5. x가 r이 x의 별명이니까 r 출력해도 5. 5. 다시 x의 7값을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가 되지. x는 당연히 7을 줬으니까 7. 여기서 그냥 y는 별도의 변수로서 x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인 5를 줬으니까 y는 안 건드렸어. y 출력하면 5. r은 x의 별명이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r을 출력을 하면 7. 5, 7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y에 8을 줬어. y하고 x하고 무슨 상관이야? x는 그냥 7, 여기 7이었으니까 y는 지가 바꿨으니 8. r은 x의 별명이니까 7. 8, 7. r에다 2를 줬어요. r은 x의 별명이에요. 따라서 r 출력하면 당연히 2지만 r이 x의 별명이니까 x 출력하면 2. y는 바꾼 적이 없으니까 8.
28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짓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짓을 했느냐?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수업은 뭐 새로운 굉장히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의 차이점, 즉 함수의 이름이 같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그거의 확장판인 본인이 본인을 불렀을 때에 본인이 본인을 부르면 불린 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함수의 이름에다가 패러미터까지 껴서 변수 이름을 만들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두 개 이상의 변수를, 두 개 이상의 결과를 취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 첫 번째는 틀린 예제예요. wrong이야, wrong. 인티저 메인이 있고 글자가 작으면 여러분들 화면 봐가면서 하고 보면 돼요. 내가 일일이 부르는 셈이니까. 인티저 메인이 있고 밑에 정수 두 개가 있네. 바 1과 바 2가 있고 각각 5와 19로 초기화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출력을 하네. 스탠다드 시아웃을 하고 바 1의 값과 바 2의 값을 출력을 하면 당연히 지금 실행이 돼가지고 5하고 19가 있으니까 5하고 19가 출력이 되겠죠. 함수의 이름은 멋들어지게 수압이에요. 수압은 바꾸라는 거지. 근데 보니까는 결과값을 받지를 않네. 그죠? 결과값이 없대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또 출력을 해. 실행한 다음에 바 1과 바 2를 출력을 해서 결국은 수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영향이 있으면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똑같은 결과겠지. 수압을 가자고. 수압. 인티저 A하고 인티저 B를 받네. 이 경우에 바1, 바2를 줬으니 여기는 5, 19. 그래서 수압 함수의 A는 5, B는 19가 카피돼 있겠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기본은 카피야. 자, 그러면 템프에다 A 값을 줬어. 그러면 템프는 5 값을 가져갔겠네. 그리고는 A에다가 B 값을 줬어. B는 19 받았으니까 결국 5를 가지고 있던 A를 19로 덮어 쓴 거죠. 그 다음에 B에다 다시 템프를 줬는데 템프는 원래 A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카피했던 5가 있네. 수업 함수가 끝났을 때 A와 B는 원래 5하고 19를 받았는데 함수가 끝날 때에는 19하고 5로 뒤집어져 있겠죠. 하지만 침착하자고. 기본적으로 이름도 다국어니야. 여기는 A, B고 여기는 바원 바투잖아. 여기 메모리에서 있는 변수에서 무슨 진어를 하든 간에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A, B가 생긴 후 여기서 A, B는 없어지는 거예요. 리턴 값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리턴 값을 갖지 않고 주기만 한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틀린 거야. 그래서 5하고 19 줘봐야 5하고 19로 돌아와요. 돌아온다가 아니고 애시당초 돌아온 게 없지. 돌아온 게 없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꿨어. 단지 뭘 했냐면 앰퍼샌드를 2개 넣었어요. 어디다가 호출 받은, 즉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요거를 교묘하게 쓰면 수업 함수에 있는 인티저 A가 결국은 뭘 가져올 거냐면 여기에 있는 바 1을 원래는 카피할 건데 내가 문법을 가르쳤잖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되면 카피가 아니고 이건 알리아싱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애가 누군데 바 1이야? 그럼 이 A는 바 1이에요. 교수님 한 줄이 아닌데요?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 부분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 대로 가고 함수에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함수로 호출하더라도 의미가 똑같잖아. 따라서 하는 짓도 똑같아. 그래서 기억해요. C++은 극도로 글자를 많이 쓰는 행위를 싫어했다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새로운 문법은 꼭 1바이트 글자 하나. 이게 열변을 토해서 하는 이유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열변을 토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함축적 의미를 그냥 한 글자로 해버린 거야. 한 글자로. 자,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업 함수가 실행이 되면
결국은 A하고 B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새로운 애들이 아니고 이름은 AB지만 여기다가 이 얼리어싱을 하는 앰퍼센트 정확하게 10불분 문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레퍼런스 기호라고 얘기를 해요. 레퍼런스 기호. 알리아싱 한다가 사람 입장에서는 더 편한 단어가 될지 몰라. 알리아싱 그러면은 뭐 영어 단어 알잖아. 별명을 주는 건데 원래 10불불에서는 이런 거를 래퍼한다 그래. 래퍼. 근데 이제 래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게 참조한다? 좀 헷갈려. 참조는 원래 원문이 아니잖아 또. 그래서 그냥 알리아싱을 얘기하는 거야. 별명이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정식은 래퍼예요. 래퍼.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A하고 B는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가 아니고 인티저 앰퍼센트 A is 다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 1을 가리키고 얘 인티저 앰퍼센트 B는 다 2를 받을 거니까 얘는 그냥 다 2야. 다 2. 그래서 똑같은 짓을 했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끝났어. 이 안에서 만든 한 변수는 인티저 템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다 여기다 대고 다 작업을 했어 이미.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바원과 바투의 별명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바원과 바투의 별명이니까 바원과 바투의 값을 바꿔버린 거지. 결론적으로는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인풋 패러미터 같지만 무슨 짓을 한 거야? 인풋 패러미터를 주면서 사실은 출력 파라미터로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에 하나만은 결과값을 취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결과값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꼭 인티저 타입에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인티저뿐만이 아니고 뭐 더블 플로트 연산자가 하나 나오면 모든 타입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이는 방식은 모든 타입에 똑같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패스 바이 레퍼런스. 그럼 앞에 건 뭐였느냐? 패스 바이 밸류. 밸류를 카피했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레퍼런스 혹은 알리아싱. 그래서 우리는 별명을 주고 원본을 쓰라고 한 거예요. 별명을 주고 원본을 쓰라고 한 거지.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값을 주고 그거를 가지고 원본을 바꿀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의 2번째로 등장한 애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로컬 베리어블 함수 안에 있는 이름이 같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야. 2번째로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어. 그럼 우리 집 안에 철수가 있고 집 바깥에 철수가 있으면 우리 집 철수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집 철수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짤 때 이렇게 짜지 마. 본인이 짤 때 이렇게 짜지 말라는 점. 더 헷갈릴 수가 있는 거는 본인이 본인을 불렀을 때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면 그거는 사람 눈에 봤을 때 종이가 한 줄이니까 계속 거기서 뺑뺑이를 돌려 그러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아요.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입력 파라미터까지 들어가 있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손으로 써요. 손으로 쓰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2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한 거는 뭐였냐면 리턴 값이 꼭 하나여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방법은 분명히 리턴 구문에는 한 글자 하나만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리턴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보는 것과 같이 별명을 부르는 걸 한다는 걸.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이 앰퍼센트 연산자, 알리아식 문법 한 글자를 가리킨 거였어요. 한 글자. 혹시 오늘 얘기한 거에 헷갈리거나 그런 사람? 템프 A라는 게요. 그냥 정의한 거죠. 앰퍼센트? 인트 템프 A랑 그냥 템프는 A라고. 요거? 저 밑에 줄 인트 템프는 A. 템프? 네. 템프는 A. 그냥 정의한 거죠. 아니지. 저거는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템프로 카피한 거지. 같다는 이거였어요. 같다는 이거. 좀 헷갈리지. 그래서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질지 모르니까 같이 강의 노트하고 봐요. 같은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C++는 이거는 값을 주는 거고 비교는 이거였어요. 그렇죠? 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 오늘까지 한 게 다음 주 수요일 날 1차 실기 시험의 이론인 거예요. 이론. 그리고 랩 03-01부터 03-07에 03-07 그렇지. 요게 이제 퀴즈 제로까지 해가지고 이게 실기 시험으로 이거를 이제 커버하는 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03-03부터 03-07은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왜 구름 에드에서 돌리면 그렇게 돌아갈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하고 이해하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경우에 돌려보면 끄시는 거는 문제를 안 내. 왜 이러냐고 묻겠지. 왜 얘는 다를까요? 이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시험이 무조건 코딩하는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요. 이유를 물을 거예요. 이것과 이건 왜 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외워. 그럼 외워서 짜야 돼.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은 6시 29분이니까 20분이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이 퀴즈 제로 다음번 랩에 있는 거를 해봐요. 퀴즈 제로부터 랩 03 쭉 해보고 미리 해보고 나서 내일 모레 실습 시간에는 모의로 본인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울지마. 나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막 울면서 시스템이 닫혔어요. 난 몰라. 난 모르니까 제대로 한번 금요일 날은 모의로 예제 문제들을 몇 개를 해서 내가 반드시 이거를 시간 알게 풀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각오를 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 미리 실습 좀 하고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 하고 질문 있는 사람 더 질문하고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돼서 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고 뭐 손들려 그런 거 아니었어? 네? 커피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 메모리에서 이제 램의 어딘가에 공간을 차지하고 그냥 사람은 이걸 X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Y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어딘가를 차지하고 Y라고 부른 거지.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지라 결국 우리가 X는 Y라고 쓰면 뭘 하느냐? 여기에 있는 숫자가 5라면 이 숫자 값을 일단 읽고 똑같은 값을 여기다가 5라고 쓸 거잖아요. 이건 카피예요. 이건 카피. 요건 이해가 돼? 그럼 아까 알리아싱은 뭐였느냐? 알리아싱은 얘가 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또 X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X는 O가 아니고 X는 Y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냥 둘은 하나예요. 둘은 하나. 이해가 좀 어렵나? 아까 카피는 이해가 되죠? 카피. 그럼 이거대로 하면 똑같은 컴퓨터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뭐라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원래 Y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x는 이런 게 없고 그냥 똑같은 대로 그냥 y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그래서 만약에 x에다가 3을 넣으면 똑같이 3이니까 3 써주는 거고 y에다가 4를 쓰면 y니까 똑같이 4를 쓰는 거지. 똑같은 박스를 그러니까 결국은 카피는 이렇게 보고 나서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다른 데다 넣는다면 얘는 그냥 똑같은 같은 박스의 이름일 뿐이에요. 이성원 교수기도 하고 못된 인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죠. 헷갈려? 네. 조금 큰 소리로. 아니, 나 처음에 원래 얘가 먼저 만들어졌잖아. 과원이 있었던 거야. 여기 컴퓨터 메모리 공간이 있고 과원이라고 불렀고 컴퓨터 메모리 공간이 앞서 여기 먼저 있고 과원, 앞서 이제 여기로 와서 이게 실행이 되면 똑같이 다 공간 위에 과원이라고 부르고 공간 위에 앞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이 공간은 과원이기도 하지만 A이기도 해. 이 공간은 앞이기도 하지만 B이기도 해. 이렇게 이름을 쓰고 이게 끝나고 나면 A하고 B 이름만 지우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팩토리얼 영어를 잡아요. 0이 들어가면 n이 0이니까 리턴 되죠. 그러면은 팩토리얼 제로로 실행했을 때의 결과값은 이거 이제 습기 팩토리얼 제로 함수가 실행됐을 때의 결과값이 해당하는 거죠. 이게 지워지는 거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1 했으니까 이게 그치?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리턴 함수를 이제 계속 줄줄이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팩토리얼 제로의 결과값을 들어가고 팩토리얼 1의 결과값을 들어가고 2의 결과값을 들어가고 이것들이 이제 한 가지 여기 팩토리얼 이제 4가 오면 팩토리얼 4가 24 곱하기 5가 되니까 5 곱하기 팩토리얼 4 5 곱하기 24 120 쓰지? 공업 끝나고 듣는 건데 좀 옛날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분명히 보내드렸는데 이거요. 4에 12에 22 이거인데 이거를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걸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씨아웃으로 이렇게 그대로 풀어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계산식으로 적어서 내라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다. A는 A 더하기 B 그거를 짧게 쓰면 C++에서 어떻게 써? 이거 A 플러스 어사인먼트는 B잖아. 맞습니다. 너도 속는 거야 지금. 넘버 오브 클로즈드 케이스 플러스 어사인먼트는 2 곱하기 NCC 쓰란 얘기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하는 그 메인 함수를 만들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C 아웃으로 적으라는 건지.
지금 또 헷갈리고 있는데 A와 B라는 들어오는 변수. A는 A는 곳에 A 더하기 B를 줄여 쓰시오라고만 뭐라고 쓸 거냐? A는 A 플러스 B. A는 어디? 그냥 인터 X 인터 AB 해서 4-12-12. 이게 A에다가 A의 원의 값을 A가 지금 모두 보잖아요. 만약에 X가 0을 가지고 있는데 A에다가 5를 다시 넣어야 이게 A에다가 B를 넣는 순간 지금 값이 B이 아니고 값을 넣는 순간 5는 아무 데도 수정이 안 돼요. 둘다 15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과학 계산하니까 조금 뭐 낯설지 않게들 하고 있는데 4-10 이걸 좀 키우고 싶은데 이게 좀 거시기하다잉. 이거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 할 수 있게 4-12-22에 이런 게 있어. 줄여가지고 얘기하면 이거 복사가 가능하면 복사 한번 해보자. 여기 22 컨트롤 C 메모장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있어? 맨 위에서 네? 아니 미안해 안 해. Number of closed case는 number of closed case 플러스 2 곱하기 NCC. 질문은 C++ 문법을 사용하여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변수 이름 X, Y, Z, A, B, C 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학으로 얘기하면 X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쉽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었던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x는 x 더하기 2 곱하기 y. 그러면 이렇게 쉽게 또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변수 이름을 길게 쓰면 이제 좀 이상해. 이상해하지 마. 이거 축약형으로 바꾸라면 뭐라고 바꿀 거야? x 플러스 어사인먼트는 b. 그럼 위에 글자가 기니까 이상해? 플러스 어사인먼트는 뭔데? ENCC b 곱하기 NCC지 뭐. 왜? 이상한 거 같아? 가로 안 닫아놓은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문장이 뭐니? 그러니까 단어 이렇게 있을 때 단어가 몇 개니? 그러니까 이상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사전 롱맨 딕셔너리에 있는 기준으로 사람은 그게 단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아름다운 단어야. NCC 뭐 넘버 언더바 오브 언더바 클로즈드 언더바 케이스 아름다운 단어들이야. 그냥 단어들. 그러니까는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쉽지? 미안해. 우리는 이러고 사는 인간들이야.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한상윤 조교니까 한상윤 조교나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드는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에러가 나거나 이런 코드에 내가 써줄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지금 요청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당장 내가 여러분 코드를 볼 수 있으니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교수님 랩 땡땡에 땡땡 제가 만든 거 봐주세요. 그럼 내가 보고 알려줄게.
교수님 저거 곱하기 NCC 가로를 안 묶어줘도 괜찮나요? 저거 그럼 곱하기가 어사인먼트보다 먼저니까. y는 1 곱하기 2 하면 1 곱하기 2 계산한 다음에 y로 주잖아. 이게 지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들어오면 모든 걸 까먹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야. 그렇지 마 제발. 헷갈렸어요. 아니 그 정상이야. 정상인데 정신줄을 바짝 쥐면은 새로운 건 없었다는 거지. 시험을 볼 때 이게 문제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손을 들고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이제 자료가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바로바로 손을 들고 좀 이렇게 좀 오락가락을 한다. 그러면 커멘트를 써. 교수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해서 짠 겁니다. 근거가 맞으면 점수 줄게.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해. 질문을 하는데 이게 질문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 주석을 써.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러면 뭐 맞을게. 그리고 좀 까칠미의 극단을 보여줄 건데 뭐 입력 파라미터는 정수로 몇 개 선언하시오. 오늘 퀴즈 그렇게 했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입력 파라미터는 정수 2개를 쓰고 리턴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자 요구사항을 그렇게 불렀는데 사용자 부르시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거기 전제 조건이 있으면 한 줄 한 줄 좀 봐. 약간 좀 까칠할지 모르는데 맞춰가 봅시다. 퀴즈 열어줄게. 오늘의 퀴즈는 점수 채점 범위 안 들어가. 그냥 랩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잡아먹지 않아. 퀴즈 시퀄. 퀴즈 항상 공개 모드로 했으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랩은 오늘부터 수정하는데 랩은 일주일을 줄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오늘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되는 5시부터 다음 일주일 뒤 5시까지. 그래서 일주일 딱 7 곱하기 24시간. 랩 제출은 그래서 24시간 안에 하고 부족하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메일 보내. 랩2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안 줬어. 지금까지 무제한 오픈이었고 랩3부터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받을 거니까 혹시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럼 얘기를 해요. 별도로 받을 테니까. 별도로 열어줄게. 예, 어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 맞출 테니까. 교수님 오늘 이게 퀴즈인데 이거는 이걸 따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을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2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단수랑 계산할 숫자 그걸 따로 받아서 그치. 이걸 9번 출력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칼크 9구단 가로 열고 인티저 단 쉼표 인티저 x 가로 닫고. 근데 x가 1에서 9까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퀴즈예요. 퀴즈에 뭐라고 돼 있냐면 4번에 별도의 칼크 9구단 함수를 만들어라. 그럼 함수를 만드는 거야. 입력 파라미터는 2개여야 되는데 하나는 입력받은 단수. 즉 인티저 단이야. 그래서 사용자가 9단 그러면 9를 입력해야 되는 변수가 있는 거고 그 옆에 계산할 숫자 그러면은 여기인 경우에 9 곱하기 1이니까 1이라 그랬잖아. 결국은 칼크 9구단을 칼크 9구단 91, 칼크 9구단 92, 칼크 9구단 93, 칼크 9구단 99까지 하라는 거지. 그거를 9번. 메인 함수에서 9번.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럴 때 질문을 하는 거야. 꽁치고 앉아있다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말고. 자, 보게 되면은 퀴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처음에 사용자로부터 단수를 입력받으라고 돼 있지. 그리고 해당 반을 출력하는 거예요. 뭘 찍어? 거의 똑같이 있는데. 단수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 단수에 9라고 입력을 하면 결과는 화면에 9 곱하기 1은 9부터 9 곱하기 9는 81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를 짜는데 칼쿠 구구단 함수를 만들라고 했어요. 칼쿠 구구단. 그리고 칼쿠 구구단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로 2개를 줬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칼크 구구단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입력 파라미터는 2개라고 했잖아. 9 곱하기 1인 경우에 여기 9가 오는 거고 1이 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를 어떻게 짜야 돼? 여기다가는 나는 이걸 인티저 단이라고 하고 여기는 인티저 뭐 num이라고 할래. 그럼 이 함수가 있는 건데 리턴이 있어 없어? 내가 리턴 값 쓰라고 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 함수가 탄생한 거지. 리턴 값 쓰라고 안 써있으면 리턴 쓰면 안 돼요? 리턴 값을 쓰라고 안 해 있으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건 상관없어. 하라고 한 것만 반드시 하면 되고 부수적으로 한 거는 원래는 안 해야 될 짓이야. 하지만 본인이 했다는 거에 대한 페널티는 주지 않겠다는 거지. 반드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 5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결국은 이 함수를 몇 번 부르라고 메인에서 9번이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문을 배우기 전까지는 노가다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칼쿠 구구단 91. 자, 신나고 즐거운. 항상 진짜 노가다를 뛰라고 그랬잖아. 몇 번? 9번. 91, 92, 93, 94, 95, 96.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주잖아. 한 번씩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5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칼쿠 구단을 몇 번 호출한다? 9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메인 함수가 있고 칼쿠 구구단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에서 단수를 입력받는 행위가 있어야 되며 칼쿠 구구단에서 2개의 숫자를 받는데 뭐 앞뒤는 상관없어. 단수와 곱해지는 수.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문제의 채점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함수가 2개가 있나? 칼쿠 구단이라고 썼으면 칼쿠 구단이라고 짜 그냥. 그 입력 파라미터가 2개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메인 함수에서 9번 호출되고 있는가?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채점 기준이에요. 채점 기준은 단수나 이게 10점짜리 문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메인이 있어야 되는 거, 메인에서 입력받는 거, 칼쿠 구단 만들고 칼쿠 구단에 입력 파라미터 2개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9번이 호출이 돼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점 만점이면 예를 들어 이게 똑같으면 2점씩 메인에서 단수를 입력받는다, 칼쿠 구단을 9번 호출한다, 입력 파라미터를 2개 정수를 받는다, 이렇게 채점을 해. 그렇게. 알겠죠? 결과가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계산 안 하고 Cout 9 곱하기 1, 9 곱하기 2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소스 코드를 전부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컨닝은 생각도 마. 얘 시스템이 다 비교를 해줘요. 여러분이 제출하면. 그래서 100 뜨면은 바로 그냥 열어보는 거지. 저기 네. 이 칼 구단에 B도 같이 여기서 그 메인 함수에서 A랑 B를 2개 입력 파라미터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2개를 다 받으면은 만약 하나만 받지. 단수만. 단수, 사용자는 9만 입력받아. 단수와 숫자 받는 게 아니면 숫자는 본인이 주는 거지. 2번을 보면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건 9단인 경우 9밖에 안 받아요. 사용자로부터 9와 1 받고 9와 2 받고 9와 3 받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 5번에 칼쿠 구구단에서 출력하라 그러면 칼쿠 구구단 안에서 출력을 해야 돼요. 리턴 값이 있으면 되나요? 리턴 값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행여 리턴 값을 받아서 메인 함수에서 출력하면 아웃이야. 그렇죠? 이게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컴동이 되게 까칠한 이유인데 주어진 문장을 철저히 읽고 그게 이제 미니멈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미니멈. 제출할 때 답이 아닌 건 상관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요. 제출했으면 됐어. 왜냐하면 이게 자동 채점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입력을 안 할 거야. 더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지금 수업은 끝났으니까 갈 사람 가고 내가 지금 남아서 뭐 질문 받는 거니까 할 사람 하고. 맞습니다. 지금 남들